올해 10월 사전점검을 앞둔 둔촌주공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4대 은행이 대출 억제 방안으로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을 중단하면서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서 잔금을 내려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는 잔금을 내지 못한 급매물이 일시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둔촌주공을 재건축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10월 12일부터 사전점검을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아파트 입주는 11월로 예정됐습니다. 단지는 총 1만 2032세대의 역대급 대단지로 일반 분양 세대수만 4,786가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축 아파트 중에서 최대 규모이며 강동구 전체 입주 물량의 72%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장이 열리면서 전세와 매매 시장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는 전세금으로 잔금을 내려던 수분양자들입니다. 9월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대출 억제로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으며 특히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관리하라는 당국의 요구에 따라서 현재 실수요자 위주로만 자금을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은행 대출로 매매하는 건 갭투자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은행 돈이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갑작스러운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진 일부 매물이 패닉셀로 쏟아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주장이 열리면 전체 물량의 3분의 1 이상이 전세로 나오게 되며 최소 6개월 정도 전세값이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둔촌주공은 워낙 단지 세대수가 크기 때문에 입주장 충격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고 대출 규제까지 터지면서 매매와 전세 모두 급매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세시장 안전판 역할을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부터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반환보증 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전세 사기와 깡통전세 등 여파로 자본금이 크게 감소하고 있으며 허그에서는 보증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서두를 전망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허그의 보증 배수가 132배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보증금액의 비율을 보여주는 데이터로 현재 보증한 금액이 허그에서 보유한 자본 상황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현행주택도시기금법에서 허그의 보증 배수가 90배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현재 132배를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내년부턴 반환 보증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또 관련 법령을 바꾸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미 두 차례나 법을 바꾸면서 보증 배수 비율을 60배에서 70배, 90배로 계속 올렸습니다. 보증사고로 대신 갚아주는 금액이 커지면서 허그의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올해에만 3조 8,365억 원에 달하는 단기 순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고액 반전세에 대한 전세 대출 보증 규제 방안도 나왔습니다. 정부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금 산정 방식을 개편해서 고가주택 임차인의 전세보증대출 가입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주금공은 현재까지 수도권 기준 전세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은 월세 금액이 비싸더라도 최대 4억 원까지 보증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해서 월세를 심사 기준에 반영하며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원에 월세 300만 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 전환율 6%로 산정한 보증금이 8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보증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세대출 보증이 고액 임대차에 활용되는 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 지적에 따른 것으로 주금공 관계자는 9월 30일부터 전월세 전환율 6%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평균적으로 연간 소득의 2배 이상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40대는 대출 잔액 합계가 연간 소득의 2.5배를 초과하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33.9%로 집계됐습니다.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의 LTI가 전분기 대비 상승했으며 특히 40대가 25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0대 세대주의 평균 부채는 1억 2,531만 원으로 집계됐고 부채 중에선 주택담보대출이 7,267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4대 은행의 40대 주담대 잔액도 8조 1천억이나 증가했습니다. 조국 혁신당 의원은 내수의 주축이 되어야 할 40대가 빚의 늪에 빠졌다며 최근 5년 내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LTI 증가 추세는 집값 상승과 주택담보대출 때문이라며 정부가 자산가격 안정을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수도권 3기 신도시 첫 번째 본청약의 분양가격이 나왔습니다. 인천 계양 신도시 A3블록 현장으로 3년 전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 대비 최대 6,500만 원 상승했습니다. 본청약을 앞둔 사전청약 당첨자들의 비용 마련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고
정부가 확실하게 저렴하게 공급한다던 공공분양의 신뢰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LH가 최근 인천 계양신도시 모집 공고를 발표하고 본청약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계양신도시 A3블록은 바로 옆 A2블록과 함께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본청약을 시작하는 블록입니다. A3블록은 전용 55타입 총 538세대의 신혼희망타운으로 359세대를 공공분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본청약 분양가는 최고 4억 480만원 수준으로 2021년 7월 사전청약 당시 알려진 추정가 대비 3,700에서 6,500만원 올랐습니다. 사업지는 사전청약 341세대 모집에 평균 경쟁률 12.8대1 기록했고 본청약으로 남겨둔 123세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9월 말로 예정된 A2블록도 본청약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전용 84 기준 약 1억 원 정도 분양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는 분양 가상한제를 적용하고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분양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인근 주변 시세보다는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주택담보대출이 한국은행이 경고한 가계부채 비율 경고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B컷 금리 인하 결정으로 국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나 역대 최악으로 가고 있는 가계부채가 불안해지면 특단의 대책이 나올 전망입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이 571조 4,234억 원으로 지난 8월 대비 한 달 만에 2조 7천억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9월 들어서 DSR 2단계 시행으로 주담대 증가폭이 소폭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이지만 전체적인 가계부채 위험선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내 주담대는 4월부터 매달 평균적으로 5조 원 이상씩 급증하고 있으며 해당 수치는 한국은행이 위험성을 경고한 가계부채 비율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등을 통해서 앞으로 금융권 가계대출이 월별 5조 원 이상씩 증가하면 올해 1분기 기준 92.1%에 달하는 가계부채 비율이 다시 상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 내리는 B컷을 결정하면서 국내 가계부채 관리 상황에도 심각한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시차를 두고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시장금리가 하락세로 이어지면 또다시 가계대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관측입니다. 정부는 가계부채가 예상 밖으로 빠르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시나리오별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미 연준의 B컷 결정과 관련해서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추가적인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통화정책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가계부채 억제를 위해 은행권에서도 자율적으로 대출 제한에 나서고 있으며 상황이 심각해지면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일정을 앞당기거나 DSR 비율을 일괄적으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신용대출과 이금융권으로 확산되는 대출 수요를 관리하는 방안도 고민입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 풍선 효과 여부를 일일 단위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카드론이나 마이너스 통장 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권별 규제 차이를 좀 더 개선하거나 각 업권별 중앙회 차원에서 대책을 세우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